바람이 이렇게 좀 세게 불면 아 나는 좀 몸이 몸매가 여리여리해서 날아갈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신경이 있나요? 이거 소리가 안 드는데 근데 이런 분들 있어도 손 안 드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엄청 마른 몸매를 가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살이 쪄서 그런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가끔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때는 그런 몸매만큼이나 여린 멘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리 멘탈로 인한 저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하루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급식을 먹다가 급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혈액형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넌 혈액형이 뭐야? 나는 A형. 넌 뭐야? 난 O형.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민정아, 넌 혈액형이 뭐야? 나 A형. 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저랑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친구가 A형? 나 A형 좀 소심하잖아. 나 A형 제일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냥 야 A형이라고 다 소심한 것도 아니야. 야 그리고 혈액형이 어떻게 쓰냐? 이러고 넘어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좀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초등학생인 나머지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A형에 대한 작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어디 가서 민정아 너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A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꼭 말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나 O형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O형이 가장 활발하고 뭔가 적극적이면서 성격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A형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채로 지내다가 우연히 책상 정리를 하게 됐어요. 책상 정리를 막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 건강 기록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이때는 몸무게가 이거밖에 안 나왔네? 키는 이만했네? 하면서 추억에 젖다가 마지막 한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장은 바로 김민정님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순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진짜 AB형이 맞는 거예요. 제가 18년 동안을 잘못 알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소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A형이라는 그런 딱 뭔가 A형은 소심해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계속 소심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친구, 한 친구의 말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비난의 말을 하고 싶어서 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으면서 자랐던 말이 있는데 민정아 너는 나중에 아나운서 하면 잘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하루는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보라고 시켰는데 어떤 한 지문을 읽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민정아 너 목소리가 참 좋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나운서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 꿈은 아나운서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대학교에서도 아나운서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발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발표 동아리에 한번 들어가보자 해서 발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발표를 끝난 뒤에 어떤 한 오빠가 저에게 피드백을 민정아 너 발표 되게 잘한다. 너 되게 아나운서 같이 말했어.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꿈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기분이 좋다가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어떤 한 아나운서 분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이런저런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래서 아나운서 분이 대답을 하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니?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원통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아나운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근데 또 내 생각에 아나운서는 괜찮은 직업 같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아나운서분한테 저는 이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만의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느끼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제 진정한 꿈을 이제 작은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만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찾아서 그거를 전달하고 다니는 그런 강연자가 되고 싶다라는 작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한 친구의 말에 의해서 소심한 A형이 되어버렸던 저의 이야기, 또 어떤 한 아나운서분의 너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니? 라고 말했던 그 아나운서분의 말. 저는 이게 상대방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칭찬과 인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자신만의 굳건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들 비난에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칭찬과 인정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시몬스치는 그렇죠. 근데 저는 바위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시몬스치는도 그렇지만 바위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바위는 어떤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잠시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엄청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 그런 빛에도 뭔가 모양이 변하고 뭐 어떻게 될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바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있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